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사 조정경기장에 왔어요. 제가 오늘 조정경기장에 온 이유는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차차소입니다. 오늘은 짜잔, 안 보인다. 짜잔, 스포티지입니다. 올 여름 즈음에 스포티지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티지를 오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스포티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아의 SUV 라인에서 중간 역할을 해요. 스포티지가 기아의 SUV 라인을 보면 소형 SUV 라인에는 니로와 셀토스가 있고, 준중형 SUV 라인에 스포티지가 있고, 중형 SUV 라인에 소렌토가 있습니다. 저는 소형 SUV인 니로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는 한 체급을 올린 준중형 SUV 스포티지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렌트를 해왔습니다. 역시나 저는 오늘 그린카에서 렌트를 했고요. 그린카에 다행히 이 신형 스포티지가 있어서 풀체인지 된 이 스포티지를 렌트를 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렌트해온 이 녀석은 하이브리드 버전은 아니에요. 그냥 가솔린 버전인데 하이브리드 버전과 실내 공간이나 차의 규격 같은 게 큰 차이가 없어서 오늘 이 준중형 SUV 라인에 있는 스포티지를 차차소 주인공으로 모셔왔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포티지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상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전 스포티지는 니로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차장에 이렇게 이전 스포티지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저거 니로인가 하다가 전고가 없구나, 그럼 스포티지네,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니로랑 유사한 약간은 못생긴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거 보세요. 주간주행등이 화살촉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지옥에 빠져가지고 화살촉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화살촉! 네, 아무튼 주간주행등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고요.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3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라이트가 있고, 근데 니로가 이제 풀체인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모터쇼에서 니로 풀체인지 버전 디자인이 공개가 됐는데, 스포티지는 하나, 둘, 이 꺾인 게 한쪽인데 니로 풀체인지는 3번 꺾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간주행등이 기아에서 이런 디자인을 좀 밀고 있나봐요. 주간주행등이랑 방향지시등이 되게 특이한데, 요거 한번 제가 라이트를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화살촉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방향지시등은 안에 전구가 있는 형태네요. 이 버전은 아무래도 그린카에서 렌트한 거다 보니까 깡통이라 그런데, 좀 옵션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3선으로 방향지시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디자인이 훨씬 이뻐졌고 뭔가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전장과 전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확실히 니로보다 길고요. 니로가 4355mm라고 하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4660입니다. 스포티지가 30cm 정도 더 길고요. 전고도 니로보다 높습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545인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1665입니다. 약 10cm 정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돼요. 그리고 뒷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여기 보면 테일램프가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방향지시등 요거 역시 3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스포티지에 부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치백 형태인데 SUV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퍼가 없어요. 그러면 스포티지는 와이퍼를 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와이퍼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히든 형태로 와이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에서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닦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기존 스포티지와 비교를 하면 너무 예쁘고 트렌디하고 파워풀한 느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외부 디자인을 봤으니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타고 나서 운전석이 너무 편한 거예요. 확실히 준중형 SUV는 준중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넓고, 시동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렸는데요. 깡통이어도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확실히 길고 확실히 큰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은 EV6나 니로나 거의 비슷해요.
스티어링 휠은 우리가 평소에 타던 기아차들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에어컨 송풍구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사각형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평범한 디자인이 아닌 뭔가 각을 줘서 좀 특이한 디자인으로 에어컨 송풍구도 만들어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타서 또 놀랐던 게 이 손잡이 보세요. 손잡이도 이렇게 특이한 재밌는 이런 디자인으로 된 손잡이, 그리고 센터 패시아를 보면 이렇게 메뉴가 스위칭이 되는 이런 형태, EV6와 같은 형태의 이런 터치로 스위칭이 되는 공조장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을 보면 시동 버튼이 여기에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드라이브 모드 조정하는 거, 여러 가지의 이 버튼들, 그리고 엉따나 통풍 시트 관련된 버튼들도 다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옵션의 차이가 있어요. 옵션이 있는 차는 다이얼 형태의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기어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포티지는 아무래도 깡통이라 기어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열의 좌석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1열에서 다리를 쩍벌을 해도 공간이 한참 남고, 1열 공간을 이렇게까지 늘려놓고도 2열 공간이 이 정도나 남습니다. 이 정도의 2열 공간이 나올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1열보다는 공간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열 공간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맞춰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이 있죠. 조수석도 마찬가지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면, 와 진짜 넓다. 와 이 앞에 공간 거 보세요. 훨씬 넓죠. 그리고 이 발과 이 시트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확실히 전고가 높으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니로를 설명할 때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2열을 폴딩을 했을 때 여기 콘솔에 있는 에어컨 송풍구가 막힌다고. 요즘에 나오는 뭐 EV6나 이런 것들 보면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네, 여기 B필러 있는 쪽에 에어컨 송풍구가 달려 있어서 2열을 폴딩을 해도 충분히 에어컨이 나와서 좋다라고 했는데, 스포티지는 센터 패시아나 센터 콘솔 다 EV6처럼 만들어 놓고, 왜 에어컨 송풍구를 여기다 달았을까요? 폴딩만 했을 때는 겨우겨우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바람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충 매트도 깔고 뭐 평탄화 장비들을 깔면 이게 막혀요. 막히면 이쪽 에어컨 송풍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니로도 아쉬웠는데 스포티지도 여전히 여기에 송풍구가 달려서 나왔네요. 그거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보이시나요? 야 높습니다. 확실히 니로보다 높습니다. 2열은 그 어느 누가 앉아도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EV6나 아이오닉5처럼 여기에 USB-C가 안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달려있는 차도 봤어요. 스포티지 중에서. 아마도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소소한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가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소소한데 이런 거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도 하나 있다는 거 소소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티지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보이세요? 스포티지는 기본적으로 깡통이어도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리클라이닝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2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나 완전히 넘어갈래, 나 푹 쉬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레버는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시트 여기 아래에 있어요. 바로 시트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손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트 자체가 고정이 돼 있어서 슬라이딩은 안 되고 이렇게 리클라이닝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편합니다. 저는 시트 이렇게까지 리클라이닝 되는 차는 또 처음 보네요. 제가 아무래도 고급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보면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스포티지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자동이래요. 여기 밑에 어디 누르면 자동이 아니었어. 여러분 자동도 옵션이었습니다. 자, 트렁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니로에 비해서는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특이한 거, 이 트렁크만 봐도 지금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본 어떤 차보다 트렁크가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래서 땅바닥과 여기 사이 거리가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스포티지는 보면 여기서부터 열려서
이렇게 거의 여기서부터 트렁크가 열리다 보니까 땅바닥과 이 트렁크 사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짐을 그렇게 높이 들지 않아도 짐 실기도 좋고 차박 같은 걸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걸터 앉기 되게 편해요. 아주 편하게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이게 또 스포티지 트렁크의 또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러기지 트레이가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렇게 평탄화가 다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요즘에 차박하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열을 폴딩을 해볼게요. 되게 손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옵션이구나.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당기면 2열이 자동으로 원터치 폴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 깡통에는 또 없는 기능인가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리클라이닝 하는 이 레버를 끝까지 잡아 당기면 이렇게 폴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2열이 폴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제가 2열을 접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쪽? 스포티지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라는 게 적용이 돼서 폴딩이 되면서 이렇게 시트가 아래로 살짝 내려갑니다.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리면 이 상태인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고정이 돼요.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깡통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차박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차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니로나 다른 차들 2열을 폴딩을 했을 때 이 시트의 이 쿠션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경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스포티지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접을 때 경사가 안 지고 완벽히 평탄화가 됩니다. 이게 또 스포티지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 덕에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평탄화 장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토퍼 같은 밑에 깔 것만 있으면 그냥 바로 차박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 낮은 거 진짜 차박을 생각한 건지 짐 실을 걸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워 볼게요. 확실히 평탄화를 안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폴드 앤 다이브 시트로 구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평탄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 덕에 약간의 단차가 있긴 한데 이거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자, 제대로 한번 누워볼게요. 네. 181cm에 100kg가 넘는 사람의 경우에 발이 트렁크 밖으로 안 나가죠. 그리고 제가 누운 부분 한번 보세요. 머리도 안 나갑니다. 2열 발 쿠션이나 뭔가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아도 확실히 전장이 길어서 아주 편하게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 어마어마하네요. 보통은 제가 높이 체크할 때 이렇게 해서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도 딱 맞아요. 그리고 넓이는 살짝 니로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좌식 생활 어떤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도 줄자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실내에 앉아보니 제일 높은 공간이 여기네요. 제일 높은 곳으로 가면 여러분, 허리 펴고 고개도 안 숙여도 돼요. 스포티지 진짜 높다.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앉으면 고개를 쫙 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예전에 테슬라 Y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좀 편하게 앉아 있으면 주먹이 들어가요. 이 정도면 자식 생활 할 수 있죠. 안에서 음식도 해먹고 뭐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그리고 제일 끝으로 이렇게 가면 허리 이렇게 굽히면 자유롭지만 허리를 쫙 펴면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니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스포티지가 터졌네요. 높네요, 진짜. 높은 거 진짜 부럽다. 뭐 왜 이렇게. 자, 그럼 정확하게 수치를 재봅시다. 제일 높은 데 기준으로 90cm 나와요. 무려 니로보다 10cm가 높아요, 10cm가. 제일 낮은 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제일 낮은 데 기준으로 보면 80cm 나옵니다. 80cm. 니로는 제일 높은 데가 80cm 나왔잖아요. 스포티지는 제일 낮은 데가 80cm가 나와요. 10cm 차이가 납니다. 전고 10cm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네요. 갑자기 스포티지로 차를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처럼 완전한 승합차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데 준준형 SUV에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면 제가 지금까지 본 차박하기 좋은 차 중에서는 스포티지가 가성비나 이런 걸 봤을 때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나오진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The All New 스포티지 NQ5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신형 스포티지를 오늘 차차소 모델로 차박하기 좋은 차인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신형 스포티지의 가장 좋은 점, 실내 공간이 진짜 깡패입니다. 깡패. 그리고 전고가 아까 제가 측정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니로에 비해서 10cm가 더 높아요. 그리고 폴딩 앤 다이브 시트로 인해서 전고가 높아진 점, 준준형 SUV답게 전장도 넓어서 굳이 별다른 평탄화 장비 없이도 기본적으로 평탄화가 되는 모습, 그리고 트렁크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트렁크에 짐을 실는다던가 또는 트렁크에 걸쳐 앉아서 차박 캠핑을 할 때 굉장히 편한 점, 그게 이 스포티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보세요. 게다가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로도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준준형 SUV로서 차박하기 진짜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바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재원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고, 전장, 이 모든 사이즈 수치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옵션으로도 못 넣어요.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2열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배터리 때문에 폴드 앤 다이브 시트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전고가 얼마나 나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실내 공간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할 능력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측정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연비라던가 겨울이나 여름에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 준준형 SUV인 스포티지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형 스포티지 차차소 모델로 데리고 와서 차박하기 좋은 차인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차 중에서는 제일 차박하기 좋은 차 같아요. 오늘 차차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나 차박 여행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뵐게요.